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프로의 시선으로 이어갑니다. 타이탄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어떤 얘기를 오늘 가지고 오셨는지 주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주도주가 쉬어가자 반등을 시작하고 있는 정확하게 카지노 섹터를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황금 연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행 계획 짜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서 중국 관광객들도 아마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슬며시 또 한한령에 대한 키포인트, 이 키워드가 좀 떠오르게 되면서 앞에서도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요. 좋아질 쪽이 많아질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도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 정말 확실하게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개를 따져가지고 우선순위 종목을 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카지노 얘기는 굉장히 정말 오랜만에 이 시간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쪽으로 포인트 잡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사님? 네, 사실은 제가 이제 한한령과 관련돼서 아마 이 방송에서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얘기를 좀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제 따라갈 수 있는 움직이지 않는 섹터를 좀 체크를 해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카지노 섹터와 관련된 부분을 좀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황금 연휴와 관련된 얘기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내일부터 이제 황금 연휴 시작하죠. 특히 이제 부처님 오신 날 그다음에 어린이날까지 한 다음에 또 대체 휴일까지 있다 보니까 최대 뭐 이제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 정도 휴가를 쓰면 일주일 정도까지 지금 이제 황금 연휴가 완성이 된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포, 제주 같은 전국 14개 공항에서 지금 이용하는 이용객이 한 140만 명 정도가 넘을 것이다라는 좀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공항에 어떤 여행객들을 좀 많이 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한국항공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엿새간 가정의 달 연휴로 특별 교통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 사실 이게 이제 한국만이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골든위크라고 해서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지금 골든위크로 좀 정해져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일본,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관광 수요에 관련된 부분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연휴를 계기로 해서 뭐 여행이라든지 레저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실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이제 5월이다 보니까 이제 1분기 실적은 같고 이제 5월부터 시작되니까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벌써부터 나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뭐 관세라든지 이제 여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말부터 외국인의 관광객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경기가 살아났다라기보다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분명히 증가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소비 심리 회복에 어느 정도 일조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입국자 수가 올해 1월, 2월 두 달간 지금 242만 명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전년 1월,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1월, 2월 대비해서 올해 1월, 2월에 어떤 누적 관광객 수가 20%가 늘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가운데 1분기에 제주도를 좀 찾는 외국인 입도객 수 같은 경우는 중화권을 좀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전년 대비해서 5% 정도 증가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올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관광객 수가 2천만 명을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어쨌든 이번 연휴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5월 우리나라 지금 일본 연휴 얘기했습니다만 10월에 지금 중국의 국경절이라든지 뭐 사실 3분기부터 외국인 단체 관광객의 좀 무비자 도입 같은 어떤 일정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미리 선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지금 한한령과 관련된 해제와 관련된 섹터뿐만 아니라 이런 지금 여행 관련된 쪽, 그다음 레저와 관련된 쪽도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한령 해제라는 그 멘트가 나오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멘트가 나오기 전에도 여러 가지 신호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지금 국내 아이돌 그룹이 단독
단독 콘서트 하는 거를 허가를 내줬다고 해요. 중국에서 이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일단 5% 성장률을 지금 달성을 자신하고 있잖아요, 이사님. 그러면서 내수 부양에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뭐 국채, 특별국채까지 발행하고 있는 움직임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작 저희가 한한령 관련주를 보려면 중국의 포지션이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도 내수 어떤 경기 확장, 특히 이제 부활에 아주 힘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미국과의 어떤 관세 전쟁의 대척점에 있으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수를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부양책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 뭐 특히 반도체와 관련된 얘기들은 워낙 좀 많이 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여기서 또 이제 소비 진작을 위해서 상당히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내년부터 공휴일을 하루씩 더 늘리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휴일 계획을 좀 발표를 했는데, 춘제와 노동절 연휴에 하루씩 휴가를 추가한다라고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춘제 연휴 같은 경우 현행 7일에서 8일로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노동절 연휴 같은 경우 4일에서 5일 좀 길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조정으로 중국의 공휴일 및 연휴 같은 경우는 올해 대비 내년에 이제 이틀 늘어나면서 총 28일, 거의 한 달을 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어떤 경제의 어떤 부양 같은 경우를 소비로 좀 진작시키기 위해서 네. 이러한 제가 볼 때는 여행, 뭐 영화, 요식업 같은 중심으로 한 소비에 대한 부분에도 상당히 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또 이제 이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서 어쨌든 자국의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뭐 콘서트 같은 경우는 좀 개최를 하면서 네. 아무래도 다시 한번 이런 문화와 관련된 쪽에서 부흥을 다시 한번 좀 기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전원 한국 국적으로 구성된 K-팝 아이돌이 지금 이제 다음 달 중국에서부터 단독 콘서트를 예정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도 또 이제 완벽하게 한한령에 대한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물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한한령이란 단어 자체를 공식적으로 꺼낸 적은 없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류상 봤을 때 확실하게 좀 이런 부분이 풀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룹 이펙스가 지금 다음 달 31일 중국 푸저우에서 단독 공연을 열 것이라고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그룹 중에서 중국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100% 한국인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그러한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과거에 대만 공연 때 반중국 성향의 어떤 의상 탓으로 중국 입국이 거부된 미국의 팝스타 케이티 페리 같은 경우가 8년 만에 중국에서 항저우에서 공연을 한다라고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는 글로벌 탑스타들도 이제 중국에서 공연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페리 같은 경우는 오는 11월 21일에서 22일 항저우에서 지금 2차례 공연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한한령의 해제에 대한 부분을 공식적으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 어느 정도 기류를 통해서 이제 K-팝, K-컬처에 대한 어떤 유입도 분명히 염두를 하고 있는 상황. 네. 여기에 또 이제 뭐 미국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어떤 문화에 대한 부분을 좀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지금 내수 둔화에 대한 부분, 경기 어떤 침체에 대한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방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콘텐츠라는 게 뭐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도둑 식성도 하실 정도로 해서 뭐 그런 상황인데 굳이 여기서 이제 더 막은다고 해서 뭐 실익이 뭐가 있겠냐라는 판단도 분명히 깔려 있을 것 같습니다. 내수 진작을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하나 좀 궁금한 게 추가적으로 강력한 더 카드가 필요하다라는 분석과 함께 금리 인하 가능성도 함께 좀 거론이 되는데 이거 현실화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이게 이제 뭐 중국, 우리나라, 미국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약간 좀 상황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대한 제가 볼 때는 행정부의 상당한 강력한 의지가 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연준이 지금 이제 5월 FOMC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한 부분들, 지금 이제 5월 초 나오는 고용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업률이 정말 튀지 않는 이상 제가 볼 때 금리 인하 자체는 하반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입장이 좀 다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가 금리를 올리는 동안에 어쨌든 금리를 좀 묶어놨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약간 스탠스를 좀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금리에 대한 부분보다는 지금 부양책과 관련돼서 돈을 얼마나 푸냐가 좀 더 제가 볼 때는 좀 집중적인 상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중국과 미국은 좀 성향이 다르다. 다만 어쨌든 두 나라의 목표는 경기를 부양하는 것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반기 정도로 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카드는 미국에 쓸 수 있지만 중국은 일단은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는 거, 네, 그런 쪽으로 해서 내수 경기를 살리는 데 조금 더 주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용 하면은 저희가 굉장히 많은 키워드들이 떠오르거든요. 뭐 엔터, 그리고 이제 카지노도 이제 많이 가실까라는 생각하는 부분들, 관광도 많이 다닐 것이고, 이제 먹고 입고 바르는 것도 투자를 많이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많은 키워드가 떠오르네요, 기자님. 네, 일단은 좀 저는 이제 관련돼서 좀 약간 두 가지 카테고리를 나눠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엔터테인먼트,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52주 신고가에 거의 좀 진급한, 어제 지금 52주 신고가에 좀 기록한 SM을 좀 비롯해서 사실 엔터주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은 결국 이제 공연이라든지 축제로 어떻게 보면 연결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시 좀 역으로 보게 된다면 문화관광에 대한 어떤 소비 촉진에 대한 부분으로 큰 카테고리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엔터테인먼트 섹터 같은 경우는 먼저 좀 반응을 했다라는 측면, 결국 문화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이 소비와 관련된 부분으로 연결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SM 같은 경우 실적을 조금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은 그와 관련돼서 이제 공연과 관련된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NCT 같은 경우 뭐 18회, 스파 16회, 동방신기 10회 정도의 대규모 공연을 좀 진행했다는 얘기가 좀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직 뭐 1분기 실적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러한 공연들이 계속 지속될수록 이제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제가 볼 때는 매출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분명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체크 포인트가 결국은 이런 휴일수 확대, 중국의 휴일수 확대라든지 무비자 입국 허용 같은 결국 그런 측면에서 여행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강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행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엔터테인먼트 같은 어떻게 보면 문화를 소비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관광으로 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의료로 오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화장품이라든지 뭐 의료기기라든지 여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지노까지 결국 이제 돈을 쓰는 것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산업군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땐 관심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앞에서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가 먼저 50일 신고가를 치면서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이런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이제 여행 쪽 이런 쪽 여행을 통한 어떤 파생되는 제가 볼 때는 산업군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비자 면제 정책이 좀 이제 어느 정도 시행이 되고 있어요. 중국은 먼저 시행을 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3분기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 특히 그러면서 지금 오히려 중국 관광객 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중국 관광객 수 같은 경우는 지금 전년 동기 대비 24% 정도로 1분기에 늘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계속해서 그 지금 관광객의 수를 늘리는데 중국이 한몫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또 이러한 좀 관광의 유치를 위해서 뭐 중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 그다음에 일본, 타이완 쪽으로 상당히 좀 많은 제가 볼 때는 컬처를 알리기 위한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관광객 유치가 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좀 그러한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한령 얘기 나오면은 뭐 가장 먼저 반응이 나왔던 게 사실 엔터주인데 엔터주는 이미 좀 먼저 선 반영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범위를 조금 확산해가지고 파생산업까지 잘 보자라고 힌트 주셨어요.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전략과 함께 탑픽도 주실 수 있는지요?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SM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0일 신고가 그리고 이제 뭐 제가 DOU도 같이 말씀드렸는데 DOU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전고점을 거의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섹터와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보유자 영역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가져온 이제 종목이 이제 카지노 쪽에서 롯데관광개발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카지노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주봉상 보게 되면 거의 이제 올라온 곳이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이 카지노와 관련된 부분들의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이 얼마큼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제주도 쪽에 지금 이제 외국인 카지노가 좀 많은 상황인데 그와 관련돼서 매출이 좀 드라마티컬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지금 매출 같은 경우 한 4,500억 정도가 됐는데 이게 2023년 대비했을 때 거의 78% 이상 증가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제주도의 카지노 사업 같은 경우는 2023년을 저점으로 해서 지금 작년, 올해 좀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주도에 좀 카지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혜를 분명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 올해 3월 지금 방문객 수가 지금 4만 명이 넘어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치를 좀 기록을 했고 특히 뭐 드롭백 같은 경우도 작년 8월 이후에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3월부터 시작했다는 것 자체 제가 볼 때 이제 봄에서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는 상황,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휴일과 관련된 부분까지 같이 연결이 된다고 하면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충분히 숫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체크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뭐 엔터테인먼트 다음이어서 뭐 여행이라든지 뭐 화장품 또 여기에 대해서 카지노까지도 같이 한번 연계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시황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카지노주 안에서는 롯데관광개발 빼고 다른 종목들 보면은 다 더 눌려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같이 다 좋게 봐도 됩니까? 아니면 조금 특수하게 해서 롯데관광개발만 조금 더 저희가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확산도 가능합니까? 제가 일단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제가 볼 때 카지노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카지노 기업 중에서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내국인을 좀 대상을 하다 보니까 결국 남는 것이 파라다이스, 좀 파라다이스나 롯데관광개발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중국 관광객 수가 좀 워낙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레퍼런스 쪽이라든지 좀 선호도로 봤을 때는 좀 파라다이스보다는 롯데관광개발 쪽에 좀 더 많이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하면서 전 롯데관광개발을 탑픽으로 말씀드린 거고 다만 관광객이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수혜를 안 볼 이유는 없다. 그래서 오히려 카지노 쪽에서 봤을 때 외국인의 관광객이 좀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그러면서 그 외국인 중에서도 어느 인종이 좀 더 많이 오냐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롯데관광개발을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인 타짜들의 수혜를 카지노주가 많이 받아보길 같이 기대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한령 관련해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긴 연휴에 들어가다 보니까 관심도 집중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거는 이제 국내 아이돌 그룹이 9월 달에 5만 명금의 대규모 공연을 하는 거를 허가했다고 하니까 사실상 이거 해제된 거 아닌가라는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도 눌려있는 쪽입니다. 카지노주에서도 기회가 많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